고무신 하나로 재계서열 7위에 오른 국제그룹이 1985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다. (1921년) 부산 출생인 양정모는 1948년 아버지가 운영하던 정미소 한켠에 국제고무공업사라는 간판을 내건 뒤 왕자표 고무신을 만들어냈는데, 이 고무신은 부드럽고 질기며 모양도 좋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다. 이후에도 양정모는 전국의 고무배합 기술자들을 찾아다니며 품질 좋은 고무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국제의 고무신은 1950년대 말표, 범표 등의 브랜드를 제치고 국내를 대표하는 고무신이 되었다. 그렇게 국제는 1960년대까지 승승장구했으나 1960년 3월 공장에 여공 6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현재 가치 수십억 원에 달하는 1억 환의 피해를 입게 되는데, 때문에 당시 업계에서는 국제의 재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들이 새어나왔다. 그럼에도 양정모는 약 7천만 환이라는 여공들의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급하며 상황을 수습해갔고, 이후 세간의 예상과 달리 그는 인조가죽을 이용한 신발 제조법을 배우고 서독에서 최신 기계를 들여와 운동화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 국제가 운동화 사업에 뛰어든 1960년대 초반, 당시는 산업화로 인해 국민들의 소득이 조금씩 늘어나던 시기였기에 고무신보다는 한 단계 높은 운동화의 수요가 늘어났고, 때문에 국제의 운동화는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게 된다. 또한 가격도 싸고 질도 좋았던 국제의 운동화는 1962년 국내 최초로 미국에 운동화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뤄냈고, 이렇듯 운동화 사업으로 승승장구한 국제는 1970년대 중반 사명을 국제상사로 바꾼 뒤 연합철강, 연합통운 등을 인수하며 중화학공업 분야까지 진출하는 등 기업의 몸집을 불려나갔다. 그렇게 국제가 대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던 1980년, 국민들은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의 해외 브랜드에 관심을 보였고, 이에 국제는 프로스펙스라는 국내 스포츠 브랜드를 선보이게 되는데, 이후 프로스펙스는 나이키, 아디다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었다. 이후에도 국제그룹은 1985년까지 국제 상사를 비롯한 21개의 계열사, 매출 8조 원, 종업원 3만 8천 명의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1984년에는 600억 원, 현재 가치 2천억 원을 들여 용산에 국제 빌딩을 지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업의 몸집을 불리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돈을 끌어다 썼기 때문에 국제그룹은 당시 10대 재벌의 평균 부채 527%보다 많은 약 900%, 1조 6천억 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이를 두고 국제그룹의 양정모를 비롯한 임원들은 당시 국제의 자금 상황이 안 좋기는 했으나 해체될 만큼은 아니라고 말했고, 훗날 전문가들도 국가가 조금만 도와줬다면 회생이 가능했으며 오히려 더 대단한 기업으로 성장했을 것이라는 말을 언론에 전했다. 그러나 1985년 국제그룹은 부실기업 정리라는 명분으로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데, 대체 국제그룹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제5공화국 출범 3년이 지난 1983년 10월,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전두환은 서남아 6개국 순방길에 올랐고, 첫 순방지였던 버마에서 북한의 만행으로 인해 수행원 17명이 세상을 떠나는 아웅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후 전두환은 아웅산 사건의 유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호를 따서 만들어진 일해재단을 설립했고, 이후 당시 재벌들에게 자발적인 성금 기부를 독려하게 되는데, 훗날 정치자금으로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이 성금에 현대는 51억, 삼성은 45억, 포스코는 40억을 눈치 보며 기부했으나, 평소 성격이 꼬장꼬장하고 검소했던 양정모는 타 기업에 비해 적은 5억 원을 그것도 어음으로 내는 등 기부에는 비협조적이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4년 새세대 심정재단과 새마을 성금에서도 그는 3억 원을 내놓았고, 이러한 일들로 국제가 못마땅했던 전두환은 재벌들이 모인 자리에서 국제는 사업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3억 원밖에 내지 않았다며 양정모에게 눈치를 주기도 했다. 이렇듯
양정모가 전두환에게 밉보이던 1984년 말, 국제의 자금 상황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좋지 않았고, 때문에 국제그룹은 환매채라는 방법으로 약 1,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무렵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정부는 국제그룹에 대한 환매채 지원을 중단했고, 결국 1984년 12월 국제그룹의 주거래 은행이었던 제1은행은 국제그룹을 1차 부도 처리했다. 이후 양정모는 계열사와 자신의 집까지 정리한다는 자구책을 내놓으며 국제그룹의 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했고,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던 1985년 2월 제12대 총선이 열리게 되는데, 이 선거는 제5공화국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정권을 비판해온 김영삼을 이겨야 했기 때문에 전두환에게는 매우 중요한 선거였고, 특히 김영삼의 텃밭인 부산에서의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전두환은 총선을 일주일 앞둔 1985년 2월 4일 직접 부산으로 내려가 양정모 등에게 선거에 지원을 부탁하고, 다음날 다시 양정모를 찾았으나 이때 그는 막내 아들의 49제 때문에 부산을 떠난 상황이었으며, 이에 전두환은 대통령인 자신이 부산에 있는데도 양정모가 부산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자신을 무시한 것이라며 분노했다. 이후 1985년 2월 치러진 총선의 결과는 선거 한 달 전 창당한 김대중과 김영삼의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67석을 차지했고, 부산 지역의 의석 대부분을 신민당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 분노한 전두환은 국제그룹에 대한 활시위를 당기게 된다. 총선 직후 전두환은 당시 재무부 장관에게 국제그룹의 해체 계획을 수립해 다음날 바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올라온 보고서에는 주력 기업인 국제상사만 남기고 남은 계열사를 해체하는 이안과 국제그룹의 전면 해체라는 이안, 두 가지 방안이 담겨 있었다. 이때 전두환은 국제그룹의 전면 해체를 결정했고, 그렇게 1985년 2월 21일 국제그룹의 주거래 은행인 제1은행장은 부실한 재무구조 때문에 더 이상의 금융지원은 어렵다 말하며 국제그룹의 해체를 알리게 된다. 이렇듯 재계 7위의 국제그룹은 부실기업 정리라는 명분으로 하루아침에 해체되었고, 이후 국제의 계열사들은 전두환이 미리 점 찍어 놓은 기업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하루아침에 기업을 잃은 양정모는 충격에 빠지게 되고, 설상가상 그의 아내마저 충격에 눈이 멀고 귀가 먹었으며, 이후 양정모는 아내라도 살리기 위해 미국의 병원으로 가려 했으나 전두환은 양정모의 출국을 금지시켰고, 결국 치료를 못 받게 된 그의 아내는 세상을 떠나갔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1988년 노태우 정권에서는 오공비리에 관한 청문회가 열리게 되고, 이때 일해재단과 관련한 청문회에 출석한 양정모는 그룹이 해체된 원인에 대해 기부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괘씸죄라 증언했으며, 또한 청문회에 출석한 정주영 역시 국제그룹의 해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증언했으나, 전두환은 부실기업 정리라는 일반 원칙에 따라 국제그룹이 해체되었다는 증언을 했다. 그렇게 청문회는 끝이 났고, 이후 국제그룹 되찾기 운동을 전개한 양정모는 국제그룹 보건본부를 발족시켜 7년간의 기나긴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되는데, 결국 1993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제그룹 해체에 대하여 전두환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법치 국가적 절차를 어긴 것이며 명백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제그룹이 부실기업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초법적인 수단을 행사한 것은 민주적 법치 질서를 파탄시키는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이후에도 양정모는 국제를 되찾기 위해 국제상사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1996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패소하며 그룹을 돌려받는 데는 실패했고, 이렇듯 평생 일궈온 국제그룹을 끝내 되찾지 못한 양정모는 남은 여생을 부산에서 지내다 2009년 세상을 떠나갔다.